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아마 경칩이죠. 어제 경칩 뉴스를 보도하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 남녘 어느 땅에 개구리들이 알을 잔뜩 까가지고 이제 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봄이 다가설 겁니다. 엊그제 3월 1일 날 저희들이 국민대회를 열어서 비록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을 폐쇄하고 모든 집회를 폐쇄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폭정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셨습니다. 또 특히 3월 1일 이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께서 윤석열이 네 뭐하고 있느냐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총장직을 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저께 오랜만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다시 계약하고 하느라고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목사님 그리고 박찬정 의원님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지금 계몽 받아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 가려 합니다. 제목은 윤석열을 주목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생전에 항상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 꼭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금년 초에 들어서 1월, 2월을 지나는 동안에 광화문도 폐쇄됐고 콜레라는 콜레라는 창궐하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맨날 문재인, 정은경, 조가 그냥 오늘 몇 명 나왔다. 매 이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아니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3월에 들어서니까 경칩도 오고 개구리도 나타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의 변수가 또 하나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래서 인생은 그리고 역사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사는 한참 가보면 저기 가면 아무것도 통로가 없는 것처럼 탁 맥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면 옆으로 새로운 길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정의와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새 시대가 이 봄에 반드시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일련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인물이 있구나.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양반이 또 어떻게 잘못하다가 옛날에 반기문이나 또 이회창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떤 좌절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윤석열을 주목한다. 많은 사람이 그쪽에 뭐 여기저기 협력하고 자원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한국 역사를 새롭게 끌어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는 그런 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주목합니다. 요새 엊그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정책은 참으로 가관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까? 역사책이 한번 나와 기네스북에 나와야 할 만한 정도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니 무슨 뭐 건설부 장관이니 어쩌면 꼭 그런 사람들만 뽑아내느냐 말이야. 한때 제가 그 요새는 좀 조용한 유시민 장관한테 농담 삼아서 그랬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유난히 시류에 민감한 사람 유시민 이렇게 붙였는데 요새 변창흠을 보니까 변명이 창궐한 것이 흠이야. 너무 변명을 잘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뭐 조사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거라면 차라리 책임자 변창흠을 그 문제 조사에서 일단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당장 책임을 자르거나 이래야지 국민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뭐 조사해라고 뭐 보통 그런 얘기만 하고 그건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사는 검찰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박찬정 의원이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해야 하는데 검찰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엉뚱하게 뭐 총리실에서 국토부 뭐 사람 그리고 감사원도 빼버리고 눈 가리고 하는 거죠. 뻔하죠. 어물어물하고 몇 놈 밑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번에 엄격한 조사를 해라는 그 지시는 정권을 흔들리지 말고 몇 놈만 주변 잘 정리하고 딱 근사하게 만들어라. 이것을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선출된 엘리트들입니다. 또 검사들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폼 잡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정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성룡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긍지와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시킬 건 지켜. 물론 그중에 나쁜 사람도 덜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저 검사들 꼴 보고 싫다고 뭐 공수처 만들지. 요새는 중수처 만들죠. 중수부? 그래 중수부라는 건 뭐냐? 중요한 범죄가 있으면 자기들이 맡아서 적당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빤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시장 선거에 국민의힘의 오아무개하고 제야의 국민의당의 안아무개 두 사람이 이제 파이널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절호의 시점에 있는데 저는 누가 돼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돼도 단일화만 하면 그리고 단일화에 빠진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우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냐 오냐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뽑아도 되면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이 비결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깨져갖고 안 되면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오세훈은 오세훈 아니면 안철수는 안철수 두 사람이 만약에 정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과 역소리에서 한 사람이 사퇴를 한다면 협상하지 않고 사퇴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적 영웅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깨끗하게 사퇴하면 1년 후에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한 저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된 박아무개 전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양반이 정치를 참 잘해요. 옛날에 정동영 의원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그 요새 국정원장 한다는 박지원 의원하고 또 오빠 동생 하면서 열심히 친하더니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교수 모 교수 있죠. 그 사람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올리려고 하다가 또 안 돼가고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고 재주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설득력도 있고 대중성도 있고 다 좋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요새 결정적인 실언을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문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아무 후보를 믿으면 그 자리에 문재인을 시장으로 맺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의해서 끌려가는 서울시정을 원한다면 여러분 뽑으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1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저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코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든 간에 선거를 해서 개표를 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맹신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 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15 국회의원 선거 그때만큼 전국적인 부정부패를 함부로 감히 벌리지 못할 겁니다. 여기는 규모가 적어요.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적어도 집중도가 한 10배 이상 강해지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기계를 조사하고 그 기계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웨이 기계를 완전히 빼냈고 거기에 개표하고 그 표 계산하는 것 중에서 무슨 이상한 코드가 박혀 있는지 그걸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아무리 회의해봐서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당교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짜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 하웨이 기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 조작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국민의당 후보가 되든지 간에 우선 야당이 이겨야만 다음번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도 해볼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아무튼 이 나라가 성추행을 보려고 서울, 부산, 대한민국 제1, 제2의 도시 시작이 싸그리 가버렸는데 한 사람은 의문의 죽음으로 자기 생을 청산했고 좀 가련하기도 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해버려? 할 말은 하고 가야지.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목숨은 유지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일가가 가덕도에다 땅을 수만 평을 더 샀다는 거야. 야 이게 기가 막혀. 아까 박찬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가덕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었을 때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거 내리고 올라가고 뜨고 하다가 광풍이 와갖고 비행기가 사고 나고 뭐가 어떡합니까? 난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하 20m를 메꾸려고 하면 수면 20m를 메꾸려면 산을 3개를 파서 집어넣어야 한답니다.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아무리 돌멩이 넣고 해도 그거는 굉장히 그 바람이 세고 그 아주 그 태풍의 경로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설사 만분의 하나 다음에 이 정권이 다시 제 집권이 된다고 한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권이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덕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계셔서 투표하시는 분들 가덕도 때문에 획가닥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가덕도 때문에 부산시장이 엉뚱한 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부산 시민에게 이게 대단한 불명예입니다. 돈을 받는 거요. 서울 유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뭐 문재인이가 주는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받으세요. 받고 찍은 것은 표만 정확하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10월에는 새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코로나도 점점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위력이 좀 약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봄이 올 것입니다. 좋은 봄이 오고 이번에 4월 7일 선거를 이겨놓으면 아마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의 봄이 벌어질 겁니다. 정계 개편을 포함해서 많이 벌어져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 미덕을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디펜서가 막으려고 하는 저 문주사파라고 할까? 문팔육. 요새 그런 말이 있다. 문팔육들의 그 방어전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의 한마당 바닥이 벌어질 겁니다. 저들이 광화문을 폐쇄하고
광화문 서쪽을 뭐 내일부터 완전히 폐쇄한다면서요. 광화문을 아무리 폐쇄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었으더라도 자유민주 세력의 정권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광화문은 다시 복귀될 것입니다. 광화문은 바뀌됩니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 국민의 심장입니다. 거기서 외치면서 저 소리가 청와대까지 꽁꽁 들어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당히 막아가지고 나무 심고 어쩌고 해갖고 흡사 요새 땅 사가지고 나무 심는 사람 작자들처럼 그따위 짓거리를 해가지고 역사의 정도를 훼손시키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 2,400만 북한 동포, 이런 양반들 요새 보니까 말씀을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트럼프의 세대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컴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4년 후에 다시 컴백할지 어쩔지 모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바이든 정부도 절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정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 이익이 있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뭐 바이든이 들어오면 그냥 김정은한테 서 알랑알랑하고 시진핑한테 샬라샬라 하면서 좋게 지내고 우리는 우습게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월 7일 날 시장 선거가 지나가면 우리의 광화문 세력의 대표자들이 아마 미국을 가실 겁니다. 미국 가서 바이든 정부의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고, 누가 압니까 또 바이든을 만날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의 새로운 세력이 대한민국을 끌어간다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힘내시고, 중요한 것은 돈을 받든 무엇을 했든 간에 하여간 표를 제대로 찍어요. 표만 제대로. 그게 양심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고무신 받았으니까 자유당 찍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돈을 50만 원, 100만 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표는 자유민주 세력에게 찍어요. 그러니까 이번 4월 7일의 선거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후보를 찍는 것이 이 나라의 애국이고 이 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 그때 누구 찍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쪽을 찍으면 변창흠이가 벌이는 국토교통부 LH의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사기, 조작, 그리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나는 온갖 착태, 이런 것을 전부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걸 출사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출사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켜왔던 이 나라 어떤 공무원, 이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검찰들이 이 정권하고 못 해먹겠다고 막 사표를 낸대요. 줄사표를 낸대요. 사표가 출사표도 되고 줄사표가 돼요. 사표의 사태야. 그런데 이런 사태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침착하고 평화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합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